세상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짐승과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짐승인지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짐승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끝내 세상에 드러낸 여인.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듬직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서방.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마을 어른들께 깍듯이 예를 갖췄습니다. 누가 봐도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돼. 저런 사람이 복을 받지. 그런 최서방이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여인 순이에게 청혼을 합니다. 순이의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이보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없다고들 했죠. 순이도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온 그 남자가 설마 짐승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최서방은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웃집 어른이 편찮으셔서 다녀왔소.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최서방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순이는 우연히 마을 뒷길에서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그는 홀로 사는 과부 집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서방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자 최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따뜻하던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거요?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오랫동안 교묘하게 재물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에 나가는 길이니 대신 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관아 사람이 있으니 그 일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서방은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나서서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챙기는 손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호르머니의 논문서를 보관해 주겠다며 가져간 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일이었습니다. 호르머니가 울며 돌려달라 했을 때 최서방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제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웃음은 짐승의 웃음이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최서방을 좋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순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며 남편을 의심하는 못된 아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 가져간 논문서의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관아 사람과 주고받은 뇌물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촛불 아래 앉아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최서방이 눈치챌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저 짐승은 평생 사람인 척 살아갈 것이다.
마침내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에 증거를 가득 쥔 채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관아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신망 높은 최서방을 아내가 고발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순이가 하나씩 증거를 내놓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논문서, 뇌물의 흔적,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서방은 결국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친절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발버둥치며 변명을 늘어놓는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란 말인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소. 당신 말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얼굴은 누가 봐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무서운 건 짐승의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 무서운 거예요. 얼굴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를 두고 인면수심이라 한다고.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 이 말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친절한 말, 항상 먼저 나서는 손길.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얼굴이 아니라 행동이 말해줍니다. 순이는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웃는 얼굴 뒤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웃고 안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면수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얼굴과 마음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